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7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한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투자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방송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 꼭 보시라고.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사실 뭐 어디에 투자를 못 해요. 네, 할 데도 없고. 환율, 그죠? 1317원. 오늘 또 올라갔네요. 갑자기 올라갔네요. 1,400원대가 왔는데. 근데 1,300원대까지 왔는데도 저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냐? 뭐, 투자할 마음이 안 생겨요. 뭐가 있어야죠. 그죠? 최소한 뭐 1,300원을 깨고 나가든지, 전고가 대략 한 1,280원? 1,280원 정도 되고, 1,240원을 좀 깨면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 안에서 놀든지, 1,240원에서 1,280원 사이에서 놀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1,300원대 위에서 놀고 있다. 이거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근데, 우리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 글쎄요. 제가 이제 마지노선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라인이 있는데, 2,300 라인이에요. 2,300 라인인데, 그냥 그게 생명선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생명선이고 나발이고 딱 봐가지고, 그죠?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것 같고, 오르면 크게 오를 것 같은, 어떠한 느낌이, 라인이 딱 잡혔잖아요. 그러면 위든지 아래든지 라인이 잡혀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양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눈치 장세. 어저께 CPI 지수가 나왔잖아요? CPI 지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나스닥은 크게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실업자가 좀 많이 나와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실업자도 별로 안 나왔고 사실 불안불안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연준에서 좀 의도한 심리적인 어떤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빠진다 그러면요 더 빠져야죠. 벌써 2,000포인트 뚫고 내려갔어야 돼요. 왜? 침체니까 2,000포인트 뚫고 내려갔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아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도 침체를 걱정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번 달 들어가지고 그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금값이 1840에서 1710. 그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금, 은. 야, 어떻게 얘네들이 떨어지죠? 그죠? 침체인데, 경기가 안 좋은데, 강달러.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작인 거예요, 조작. 원자재가 구리값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거 한 8까지 올라갔다가 6까지 봤었는데 3.2. 그죠? 철광석도 250을 봤었는데 111. 기름값도 120을 봤는데 94. 기름값. 그죠? 천연가스면 이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니까 약간 미동은 있었는데 이게 8에서 대략 5에서 6 사이 왔다 갔다. 그죠? 오늘 6.7. 꽤 많이 올라갔네요. 원자재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CPI 지수가 6월 CPI니까 7월 CPI는 이거보다 낮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 나스닥이 반등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죠? 반등을 하니까 안도의 한심을 다 드셨다. 보니까 나스닥도 11,000선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무너진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줍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레버리지나 고퍼스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안 서요. 그러면 방향을 뭘로 세우느냐? 환율입니다. 환율이 음봉이 크게 쭉 나왔을 때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도 잘 안 봐요. 뉴스도 잘 안 보고 그냥 환율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심심해요. 환율만 보다 보니까 그죠? 코스피도 계속 여기서 꾸준히 횡보, 굉장히 길게 횡보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나스닥도 계속 횡보, 그죠? 기름값은 120에서 꽤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에너지에 투자를 했어요. 새로. 요새 투자할 게 없으니까, 미래에는 뭐에 투자를 할까?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에너지에 투자했더라고요. 왜 투자했냐고 제가 좀 캐봤더니 투자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따가. 왜 주도는 에너지에 투자를 했는지. 그래서 기름값도 이렇게 떨어졌다. 기름값 94인데 굉장히 폭락한 것 같잖아요. 폭락한 게 아닙니다. 정유회사들은요, 한 80불 이상에서는 엄청난 흑자가 난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눈치를 봐야죠. 천연가스, 그죠? 9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5까지 떨어졌다 6까지 내려오고, 그죠?
그렇다. 그런데 희한하게 강달러. 옐런이 일본에 가가지고 환율 어떻게 좀 사정을 했는데 아베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다시 왔어요. 아무런 소득 없이 왔는데 옐런이 갔다 오고 나서 엔화가 더 치솟았어요. 그죠? 달러가 이렇게 강한데.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누가 죽는다? 유럽. 미국의 아군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계속 용인을 할 것이냐? 용인을 안 할 거예요. 요거 언젠가는 꼬꾸라져 내려와야 됩니다. 꼬꾸라져 내려갈 때 이제 환율도 좀 정리가 되고 원자재 시장도 좀 안정이 되고 금값 다시 더 올라가야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봅니다. 이 환율 보고 나서 1300원 무너질 때 그때 레버리지 타면 된다.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와중에 심심하고 뭔가 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게 있나 그래가지고 봤더니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다음에 강달러 아이 씨발놈들. 그 다음에 갑자기 오늘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근데 요거 역전이 됐잖아요. 2년물하고 뭐 10년물, 뭐 3개월물하고 2년물. 뭐 역전이 된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과거에 제가 봤던 그 자료에서는 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요게 좀 가끔가다 나타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심각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들 심각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요새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죠? 다들 팔라 그래요. 주가는 안 떨어지잖아요. 다들 팔라 그래. 지금 살 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지금 살 때가 아니래요. 글쎄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되나요? 저는 지금 막 줍줍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 떨어져가지고 2300포인트에서 사가지고 그죠? 만약 2000포인트가 떨어졌다.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2000포인트에서 더 떨어질까요? 그죠? 뭐 1500포인트까지 떨어질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정도로 돈이 말라있질 않아요. 인제 금리 인상해가지고 인제 돈 빨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6월 15일부터 QT 해가지고 그때부터 돈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 950억 불이 아니라 아주 그냥 반값 450억 불, 400억 불, 뭐 이 정도 지금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마르질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침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공포예요, 공포. 그 심리적 어떤 압박감을 줘가지고 그 수요를 위축을 시키려고. 근데 수요를 위축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딱 하나죠.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실업자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그 뭐 중국도 그렇고 다들 그렇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에너지 뭐 작살나고 뭐 작살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전쟁이 나고 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고 나서 기름값 100에 오면 무조건 사시라 그랬잖아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를 가잖아요. 뭐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건질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사우디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원유 증산을 받아낼 겁니다. 그러면 기름값은 떨어지겠죠. 근데 기름값이 어디까지 떨어져요? 이거 해가지고 뭐 60불 얘기하잖아요. 1000만의 말씀 만만의 콩떨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를 다 망해요. 가뜩이나 18년도부터 그 유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셰일 업체들이 엄청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셰일 기업들을 아니요. 잘못하면요. 셰일 기업들 잘못 건드리잖아요. 정유회사들이죠.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유회사들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회사 잘못 건드리면요. 바이든 선거 망합니다. 벌써 그 물밑 작업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85불 정도예요. 85불 선에서 100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유가가 아니에요. 가스값이에요. 가스. 이 가스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다. 궁금하시면 조금 더 보세요. 그리고 뭐 그렇다. 그리고 뭐 나스닥 뭐 계속 횡보죠.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유럽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유럽은 뭐 작살나기 일보 직전이고 개별 종목 이제 볼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쉐브론하고 옥시덴탈인가요? 워렌 버핏이 샀다는 거 옥시덴탈. 쉐브론하고 옥시덴탈은 다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예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 그럼 뭐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투자를 했다. 했다. 투자할 게 없었어요. 저도 이제 쉐브론이나 옥시덴탈에 투자하고 싶은데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1,300원에 미국 회사에다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되죠. 환율 막 1,100원으로 떨어지면 나는 벌써 손실이 20% 먹고 들어가는 건데 안 되죠. 그래가지고 ETF에 투자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 뉴스 보기 전에 봐야 될 거, 제가 이제 다 정리했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날짜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잖아요. 이거 1%예요, 1%. 금리 1% 올릴 겁니다. 올릴 거예요. 왜?
여지까지 공포를 심어놨는데 이제 와서 뒷걸음질 친다? 너희들 불쌍하다?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확실하게 한번 두들겨 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7월에 1% 인상을 하더라도 증시는 버틴다. 제가 이제 요거를 써놨거든요. 벌써 주가에는 7월 FMC 100bp 인상을 하더라도 벌써 주가의 이게 탄력성은 벌써 다 받아먹었다. 이거 충분히 먹을만하다. 그리고 6월 CPI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6월 CPI의 그 7월, 그러니까 7월 CPI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7월 CPI가 나와야 되는데 6월은 기름값이 120불. 그죠? 원자재 가격이 엄청 비싸고 미국 옥수수 가격 엄청 비싸고 막 2배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3배 올라가고 그죠? 기름값 막 2배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6월 CPI가 사상 최고치가 나왔어요. 최고치예요. 최고치가 나왔어요. 근데 7월 CPI는 어떡하냐? 7월 CPI. 그죠? 기름값 떨어졌잖아요. 그죠? 원자재 값 떨어졌잖아요. 그죠? 곡물값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임대. 제가 그랬죠?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주식, 코인, 부동산 작살을 내야 된다. 주식 작살 냈죠. 코인 작살 냈죠. 부동산 이제 작살 낼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이 턴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이제 작살을 낸다. 그럼 뭘 가지고 작살을 내냐? 금리 가지고 작살을 내는 거예요. 지금 미국 부동산은 다들 뭐 보면 괜찮다. 지금도 임대료가 올라간다 다 그러는데 뭐 그 큰 나라에서 뭐 그 움직임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주머니가 그렇게 빵빵한데 버티겠죠. 근데 언제까지 버틸까요? 저는 이거 조만간에 못 버티고 부동산 임대료가 떨어지는 시기, 그 시기에 CPI 지수는 훅 내려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준이 원하는 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안 하겠죠. 그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뭐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미국 부동산에 무슨 어떠한 이슈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 CPI 지수에 임대료가 차지하는 게 한 35% 정도 된대요. 그죠? 이거 못 잡으면요. 바이든 11월 달에 선거 못 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 작살을 내겠다. 지금도 이제 슬슬 거래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해결됐죠? 그러면 유가를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면서, 그죠? 그리고 러시아를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유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이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변칙이 나왔죠. 코로나. 그죠? 중국에서 코로나 있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또 침체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봉쇄가 돼버리면 더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이오주에 투자를 저도 해볼까 그랬는데 투자를 해야겠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쎄요 투자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확산세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죠?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한 번은 경험을 해왔고, 상하이도요. 상하이가 폐쇄가 됐었잖아요. 폐쇄가 됐었는데 한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분야에서는 봉쇄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인정을 해가지고 부분 가동을 시키고 어떤 분야에서는 그냥 완전 가동을 시킬 것인지.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어떤 생산이라든지 유통의 문제가 과거보다는 덜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봐가지고 준비가 지금부터 이제 뉴스가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벌써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투자는 글쎄요. 바이오 업종 투자를 좀 해볼 만한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 위험도가 있다. 그래서 유가를 투자한 거예요. 유가는 기름이 있고 가스가 있잖아요. 저는 LPG 쪽에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그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레버리지에 다시 투자하려고 그러면 강달러 요거 언제 내려오는지, 그러면 환율도 같이,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내려올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FOMC는 벌써 2%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도박사들이 뭐 거진 이쪽에다가 다 베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려는데 러시아가 세상을 바꿔놨어요. 바로 이 정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퇴진을 하죠. 어떤 이유순위 퇴진을 해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우방이었어요. 전쟁 끝내면 안 된다. 물자 막 지원해주자. 하라 그러는데 퇴진해버렸어요. 그죠? 프랑스의 예전에 마크롱 대통령도 좌파, 그죠? 선거에 총선에서 좌파가 이겨버려가지고 마크롱이 뭔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하게 되고,
그죠? 가뜩이나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죠? 아베까지 전세상으로 와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을 잠갔잖아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러시아는 가스관을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풀어주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중간선거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든 작사를 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 11월 중간선거쯤 돼가지고 뭔가 러시아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금리 인상 1% 크죠. 그리고 재무부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 어기도 세컨더리 제재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없는 거예요. 말이 그냥 40에서 60불 안에서만 러시아 기름 사 그러는데 제재는 안 할게 해버린 거예요. 그죠? 미국도 무서운 거지. 그리고 중국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도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 근데 10월 달에, 그죠? 당대회가 있죠? 시진핑. 지금부터 이제 막 분위기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캐나다가 러시아 노드스트림에 들어가는 터빈이 있는데, 그거를 빌미로 이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잖아요? 그러더니 다시 반환. 근데 아직 러시아로 안 갔어요. 그러면서 2022년까지 5개의 터빈을 더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바보짓 했어. 니들 완전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승기는 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전쟁을 이겼든 졌든 간에. 그리고 젤렌스키 완전 바보 됐다. 그리고 이런 거죠. 러시아 4.1린1, 4.1린2인데 이게 지분 구조를 봤더니 여기 나왔죠. 러시아 국영 석유 업체 로스네 어쩌고저쩌고 엑슨모빌, 그다음에 일본 4.1린 석유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국영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또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4.1린1, 2 그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건 일본이죠. 일본의 가스 LNG의 10%를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스 안보가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그렇다. 그리고 실업자 청구 건수가 너무 적게 나왔다. 그죠? 26만 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세게 올릴 수밖에 없다. 니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그래서 푸틴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9일, 8일 기사예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그거 안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푸틴, 우크라이나 아직 심각한 작전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건 뭐야? 장기전. 최소한 11월 전에는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다. 푸틴은 민주당을 싫어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에너지에 투자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에 투자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에너지를 샀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가 되느냐? 그랬더니 봤더니,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스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스전이 있는데, 여기 크게 보이시나요? 크게 되나? 안 돼요. 그냥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요걸로 크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크게 됐네요. 이스라엘 가스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스전이에요, 여기에. 레반트 분지라는 곳에서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데입니다. 한 15년, 10년 전부터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끌어다가 그리스를 통해가지고 이탈리아까지. 이탈리아 가면 어디예요? 여기, 독일. 여기 독일 있잖아요. 그죠? 독일, 프랑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보내겠다. 그죠? 요게 있진 않는 거예요. 요 공사를 하겠다. 하는 2년 걸린대요. 요 공사가. 2년을 걸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스를 하겠다. 근데, 워렌 버핏하고 이 이스라엘 가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중에 쉐브론이라고 해서 있어요. 쉐브론이 저 가스관에, 요것도 작네. 가스관 중에, 이제, 가스 시추 시추 중에 이런 곳이 있대요. 리바이어던 해양가스 유전. 이게 가장 크대요. 가장 큰데 여기에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블에너지. 근데 노블에너지를 쉐브론이 인수를 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인수했어요. 쉐브론이 노블에너지 지분을 회사를 샀습니다. 그리고 쉐브론은 워렌 버핏 거. 그리고 워렌 버핏이 또 회사를 하나 또 샀죠. 이번에 본격적으로 막 사들이는 회사.
사들인 회사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옥시덴탈을 사들였어요. 옥시덴탈. 그죠? 옥시덴탈은 미국 최대 셰일 가스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셰일. 셰일은 LNG. 그죠? 그러면 워렌 버핏은 LNG에다가 투자를 했다. LNG에다 투자를 했다. 그래가지고 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벌써 이걸 파악을 다 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할 정도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가스, 그죠? 유가가 막 이렇게, 80불, 70불, 80불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서 난리가 났었죠. 이전에도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 가격대는, 그죠? 무한해동 가격이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역대가 아니라 우리의 영역대는 100불에서 85불. 요 영역대만 계속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정유회사, 엄청난 그 미국의 큰 정유회사 있죠.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런 정유회사에서 충분히 이득을 남기고 미국에 이득을 안겨줄 가격대인 거예요. 요 가격대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대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스값도 과거에는 2불, 3불 이렇게 됐었어요. 2불, 3불 됐던 게 9불까지 올라가고 이제 6불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러시아가 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장난을 치니까 이 상태에서는 더 떨어지기 힘들죠.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 가격이 이거보다 몇 배가 더 높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기 신문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든이 왜 그 사우디를 갔느냐? 기름 달라고 가는 거죠. 기름.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 그 가스관 있잖아요. 가스관이 이탈리아 여기 오잖아요. 그죠? 그리스 해가지고 키프로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로 쑥 올라가가지고 프랑스도 보내고, 그죠? 여기 독일도 보내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독일도 보내고, 그죠? 이렇게 프랑스도 보내고, 이탈리아를 통해가지고 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럽은 노드스트림이라든지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아니라 요 앞바다, 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요 가스 유전, 가스 유전에서 가면 돼요. 그러면 사우디는 뭐냐? 가스가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이 가스 가지고 부족해. 러시아에서 너무 많이 가스가 왔어.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하느냐? 사우디에서 끌어오는 거죠. 사우디에서. 지금 계획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유전이고요. 유전은 파란색. 그렇게 해서 파란색을 해서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여기가 사우디예요. 사우디. 근데 재미나게도 아주 옛날에 여기에, 그죠?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어요. 여기 파이프라인, 가스관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 가스관이 이란에서, 예전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좋을 때 이란에서 가스 시추한 거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에서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날르는 요런 역할을 하던 가스관이 있는데, 요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게 폐쇄가 됐거든요. 요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우디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사우디한테. 야, 니들 가스 요 길로 해서 요렇게 보내. 니들 가스 요렇게 보내. 요렇게 보내면 요거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같이 보내자. 유럽에다 같이 팔아먹자 하는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엄청난 판매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판매처가 생기는 거예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 이거 정치 이전에 종교. 몰라요. 너무 복잡해. 사이가 안 좋아. 얘네들이. 그죠? 엄청나게 사이 안 좋아. 그리고 사우디가 그냥 혼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옆에 쿠웨이트도 있고, 뭐, 얘네들하고는 적이지만,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죠? 야, 니들 왜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 이스라엘에 왜 가스관을 보내? 이렇게 돼버리면 사이드 입장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든이 가가지고, 야, 요 가스관 쓰고 유가 증산해.
오펙 네가 움직여가지고 유가 증산하고 유가 안정시켜. 대신에 유가 폭락은 없어. 85불에서 100불 사이에 맞춰줄게. 그러면 너 이득이잖아. 대신에 장기적으로 또 재밌는 거는요. 원전하고 LNG하고 그죠? 그 뭐죠? 그 유럽에서 텍스노미에 포함시켰어요. 친환경 2050년까지 그죠? LNG 2050년까지 마구마구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쉐브론 여기 가스전 그죠? 그 다음에 옥시덴탈 미국 셰일가스 가스전 이거를 샀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죠? 요게 그거예요. 그 가스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가스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저는 한번 워렌 버핏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쉐브론이라든지 옥시덴탈을 사야 되는데 뭐 비싸서 사게 제 생각에는 만약 이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정유회사 있잖아요. 정유회사는 그 정제마진이라는 걸 먹는데요. 예전에 유가가 비싸 120불 갈 때는 정제마진이 한 20%였대요. 근데 지금은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대략 100불. 100불이니까 한 10% 정도 된대요. 정제마진이. 이 10%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큰 정제마진이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유회사도 엄청나게 이득이 있다. 그래서 정유회사들, 그 다음에 가스회사들 횡재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만 한 거예요. 정제마진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에 있는 업체들은 그잖아요. 옥시덴탈, 쉐브론은 여기서 가스를 캐요. 가스를 캐는 마진 먹죠. 그죠? 캐서 마진 먹죠. 이걸 또 정제해서 마진 먹죠. 유통해서 마진 먹죠. 그죠? 다 먹는 거예요. 그죠? 엑슨모빌 어디 이런데 이스라엘 이런 데서 막 기름을 캐. 그죠? 엑슨모빌 유전해서 기름 캐가지고 먹죠. 그죠? 그리고 유통해서 먹죠. 그죠? 유통해서 먹지. 유전해서 캐서 마진 남기고 유통해서 마진 남기고 정제해서 마진 내고 소매 판매해서 마진 내기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셰일 기업들이 2018년도에 다들 힘들다 했잖아요. 그때 안 도와줬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때 18년도에 이 셰일 기업들이 지금 증산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8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유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잖아요. 원유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유회사들, 셰일 업체들, 정유회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들여가지고 비축유로 사들이자. 그래서 지원을 해주자라고 했거든요. 지금 비축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비축유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빼가지고 지금 많이 풀잖아요. 하루에 100만 배럴씩 막 풀잖아요. 그때 당시도 비축유가 많이 고갈이 돼가지고 이걸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그때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세일 업체들이 그때 엄청나게 망했거든요. 이랬으니 이 정유업체든지 세일 업체가 지금 같은 호기에 민주당 얘기를 듣고 증사를 해요? 안 해요. 못하는 거죠. 한다고 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게 횡재세라는 거를 내겠다고 하는데 횡재세 내세요. 25%를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25%의 횡재세를 내잖아요. 그죠? 횡재세를 내면 소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 다 포함을 시키겠다. 소매가에다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그냥 못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내가 그랬죠? 유전해서 유통을 하고 정제를 하고 판매까지 하는 업체들인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기름은 얘네들이 싸그리다 잡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요. 지금 러시아도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 러시아 제재를 한다 그러면 유럽에다가 가스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죠? 보낼 수가 없어. 배로 그냥 실어 날라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유럽 보면요. 유럽에 여기에 지금 이제 가스가 오면 그거를 이제 다시 기화를 시켜가지고 관을 통해서 막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 수출하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 수입하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하는 터미널을 지금 18개를 만들고 있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입 터미널 있잖아. 수입 터미널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많이 필요해. 배. LNG 운반선도 막 필요한 거예요. 카타르에서 이번에 4척인가 지금 발주를 냈잖아요. 먼저 번에 그렇게 장난질을 하다가 100척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그 LNG 선박도 노후 선박들 빼내면서 LNG 선박들도 이제 계속 발주를 낼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배들이 계속 가가지고 할 거고 이 배로 가는 거는요. 미국에 있는 CL 업체들이 그 가스 LNG들을 다 퍼가지고 날릴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거는 뭐 그냥 뭐 한두 배 먹자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면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정유회사 정제마진이라고 한번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쳐볼까요? 정제마진이라고. 그렇죠. 여기 기사만 봐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죠? 이거 좀 크게 하고 그죠? SK 뭐 이런 회사들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했는데 정제마진을 쳤는데 모르겠네요. 아, 그래, 뭐, 여기 있네요. 수출은 역대급 호황. 정유 4사, 수출이 역대급 호황. 그죠?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 그죠? 저쪽 1분기 대비 20% 증가, 수출 금액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정제 마진이 배럴당 6달러. 배럴당 6달러 꾸준히 상승해 6월 들어서는 배럴당 22.87달러. 6월이 120불이었거든요. 그죠? 대략 20%. 그죠? 지금은 대략 10%.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공장만 돌리면 우리는 또 이 공장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공장만 돌리면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게 정유회사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름 사다가 정제만 하는 마진이잖아요. 그러면 내 기름 가지고 내가 유통해가지고 내가 정제해가지고 내가 팔면 다 남는 거죠. 그리고 셰일 가스 업체에서 셰일을 지금 생산하는 게 35에서 40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랄유죠, 우랄유. 러시아 우랄유가 45불에서 50불인가요? 60불인가? 45불에서 50불이 맞아줘야 돼요. 더 가격이 더 싸졌어요. 셰일이. 그러니까 40불만 잡아도 80불만 돼도 대략 배가 남는 거죠. 그죠? 배럴당 40불만 남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양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기업들 규모가 엄청 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워렌 버핏이 산 회사 에너지에다가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방송이 되게 길어졌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저 혼자 그냥 떠들었어요. 여기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가지고 혼자 막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거는요, 만약 유가에 투자를 하신다, 아니죠, 에너지죠, 에너지. 이게 유가가 아니라 에너지라고 바꿔야겠네요. 에너지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요, 미국 비축량 전략 비축률 있잖아요. 그 방출량이 10월 말까지예요. 10월 말까지 1억 6천만 배럴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배럴씩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언젠가는 메꿔놔야 돼요. 그죠? 언젠가는 메꿔놔야 되는데 하루 100만 배럴씩 나왔거든요. 지금 미국 재고가 어저께 기준으로 대략 한 350만 배럴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00만 배럴씩 비축률로 들어가야 돼요. 10월 말부터 없어지죠. 게다가 8월 달에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죠. 그죠? 그리고 셰일 기업이라든지 메이저 정유사들은 절대로 그 증산 같은 거 안 하죠. 그죠? 증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시추공을 더 박아가지고 개발을 더 해야 되는데 개발도 안 해요. 지금 바이든이 멕시코만에 새로운 개발 허가를 공약에는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그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그거를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어젠 해주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준다 그래도 글쎄요. 이런 회사들이 수익성을 따져본 다음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주도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얘기는요. 오늘
오늘로 이제 끝나고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제 원래 본연의 업무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니까요. 근데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방송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큰 뉴스가 나오면 방송을 하겠습니다. 딱 하나, 환율만 보세요. 환율만 보고 레버리지. 고퍼스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큰일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올 연말까지는. 그렇다면 환율만 보고 레버리지 살지, 투자 1,300원 미만으로 음봉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그냥 때려 박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